12월 7일 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올 연말 미 유통업계가 최악의 물류 대란을 맞고 있다고 지역 언론이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온라인 주문 폭증으로 물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화물은 작년보다 8억 개가 늘어나 30억 개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배송업체들은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배송 회사인 아마존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올해 27만 5천여 명을 뽑았고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10만 명의 임시직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또한 UPS는 10만 명, FedEx는 7만 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전반적으로 우편이나 소포 배달이 예년에 비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선물로 사랑받는 디즈니랜드의 디즈니 스토어는 선물 주문 마감일이 12월 1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대선의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 자료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대선 투표가 열리던 3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개표원들과 참관인들을 돌려보낸 뒤 여행용 가방에서 수천 장의 표를 꺼내 개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 제키 픽 변호사는 이것은 주선거법과 카운티 법률 위반이며 이날 밤 11시부터의 풀턴 카운티 몰래 개표의 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를 완전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다카 신청 접수를 신속히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 전국적으로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소년 30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도입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폐지가 추진돼 왔었습니다. 승소한 한 미국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추방 위기에 처한 수많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6일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 새로운 자택거주 명령이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늦추고 병원 시설의 포화 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3,300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3,900만 명 중 84%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6일 1,624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 입원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봄에 실시된 명령보다는 범위가 작지만 술집, 미용실, 박물관, 영화관,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같은 업소들이 폐쇄됩니다. 소매업은 기존 영업의 20%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에 결정적인 폐쇄 조치가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하며 터널 끝에 빛이 있으며 백신으로 빛을 보게 될 일이 몇 달도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원인을 모르는 병이 퍼져 1명이 숨지고 200명이 입원했다고 지난 6일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구토, 두통과 오한의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발생한 이 질환으로 인도 보건당국은 발병한 지역을 방문한 뒤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혈액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질이나 대기 오염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 중에는 어린이도 4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연말은 다른 해와는 달리 태양계에서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천문과학계에서는 중세시대 이후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는 대근접 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는 목성과 토성이 가장 큰 행성인데 크기만큼이나 밝아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9년이고 토성은 29.5년입니다. 이 두 행성이 각자 궤도를 돌다가 매우 가까이 근접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번 달 21일 해가 질 무렵 6시경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스 대학의 천문학자 패트릭 하티거는 이날 밤 육안이라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 두 행성을 볼 수 있으며 거대한 두 행성이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 와잇은 오늘 7일 일리노이 운전자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들의 폐쇄를 1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오늘 7일 오픈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료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 기한은 내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등 일부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며 온라인 서비스 또한
cyberDriveIllinois.com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들은 많은 가족과 친지, 이웃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며 살아온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낼 즈음 인터넷상에서는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26세 태은 양은 지난 11월 초 흑색종 4기 판정을 받고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태은 양은 뇌에서 종양 2개를 제거하는 응급수술은 받았지만 즉시 다음 단계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늘부터 6주 이상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참혹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보험 상태인 태은 양은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쿡카운티 병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희귀병인 흑색종의 치료 성공 사례가 없어 애드버킷 루터런 제너럴 하스피럴로 옮겨졌습니다. 루터런 병원은 태은 양의 치료에 시급성을 강조하지만 $100,000가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은 친구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은 양은 음악을 좋아하며 K-팝 댄스 배우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해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애니멀 사이언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이자 자매인 태은 양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의료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펀드미 사이트가 $100,000 목표로 개설돼 현재 $12,000가 모여진 상태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528만 1,744명, 신규 확진 11만 2,963명, 누적 사망 28만 9,876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41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892만 4,515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79만 6,264명, 신규 확진 8,691명, 누적 사망 13,34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9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